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15일, 검찰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 공포안도 이날 처리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모든 국민의 염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 공포안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공수처 이후 공수처장 추천 및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공식 출범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라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자체적인 정화작용이 부족했던 만큼 공수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뜻인데요. 공교롭게도 공수처 공표안 처리와 문 대통령 관련 발언은 윤 청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들으라는 듯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윤 청장의 해임 면직이 유력하다는 평가였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정직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이 40명에 불과하며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우연하게 김종인 국힘당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과 묘하게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마치 계획한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한 국힘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놓고 당내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김 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동행해 사과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드러냈는데요.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영어의 몸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진솔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선동 의원은 우리 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로 많은 국민이 실망했고 그 결과가 4번의 선고로 나타났다며 당이 여러 번 사과했지만 국민이 미흡하다고 느낀다면 10번, 100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대구 지역의 한 삼선 의원은 지난 총선 이후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차원의 의사 표현으로 이해한다며 사실상 당대표 자격으로 할 만한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사과 수위를 놓고 일부 친이 친박 계열 의원들은 반발했는데요. 친박계 박대출 의원은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했다.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가 됐다며 대통령 수감은 당의 배신이나 가짜뉴스, 왜곡 선동 등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있는데 이런 면을 간과해 단순한 잘못으로 치부했다. 고차원 방정식을 1차원 방정식으로 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과에 꾸준히 반대 취지를 보여왔던 장제원 의원은 사과인지 고집인지라며 관심 끄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호 상임고문은 사과문의 팩트가 틀렸다. 없는 죄를 이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사과로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데 오히려 고정 지지층만 분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를 한다며 참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세모 정국이다.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본다고 꼬집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후 4번 실시된 선거에서 전패한 한나라당이자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힘당에 앞으로 다가오는 보궐선거용 사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요. 쉽게 말해 재보궐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요행수이자 꼼수인 거죠. 더 나아가 박근혜 사면을 위한 지렛대용 사과로 보여집니다. 이명박근혜 사과는 지난 4년간 숱하게 반복되어 왔는데요. 사골 끓이듯 우려먹는 의도가 너무 뻔한 거죠. 그 사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만 좀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자면 그 진정성 없는 사과 가치가 있을까요? 지난 8월 20일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5.18 민주화 묘지에 무릎을 꿇고 생쇼를 했었죠. 누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그 후 국힘당이 보인 행태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비하하는 망언을 한 자당 의원들에게 소극적인 처벌로 무마하는가 하면 지난 8일 통과된 5.18 역사 왜곡 처벌법도 반대한 정당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알면서 또 속을까요?